앞으로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재개발 사업도 규제를 완화해 정비 사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1기 신도시 5곳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CES를 통해 차세대 미래항공 모빌리티 기체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4년 뒤인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ETF가 승인됐다는 가짜뉴스에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오늘 1기 신도시 일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이탈 등 노후화된 현장을 직접 보고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어 주택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3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원 방안들을 통해 자신의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1기 신도시에서 2030년 재건축 아파트의 첫 입주가 이뤄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높은 과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위한 건축 규제 혁파와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후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방 기자, 오늘 이제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책들이 나온 겁니까? 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제 재건축 규제는 풀고 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또 이제 모자란 부분은 공공이 채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미분양 주택에 또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이제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해서 태형건설 사태로 위축된 건설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거의 사실상 규제 완화 종합 선물 세트인 셈입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동안 이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혔던 이 안전진단 없이도 이 재건축이 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확히 이제 폐지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준공 30년을 넘기고도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네. 통과 기준도 이제 안전 문제가 아닌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또 이제 배관 문제나 이런 거주 환경 등으로 대폭 완화했고요. 따라서 좀 재건축 연한을 넘기기만 하면 거의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네. 이와 함께 준공 30년이 지나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할 수가 있고 또 재개발의 경우에도 그런 노후 건물이 60%만 있어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정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사업 기간도 재건축은 최대 6년, 재개발은 3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산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 1기 신도시의 경우 이 석 달 되면 이 특별법도 시행이 되는 건데 좀 혜택이 더 많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특별법이 마련된 데다가 이번 대책까지 나오면서 재건축 사업 전 과정이 좀 패키지로 지원되는 셈입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첫 착공과 또 2030년 첫 입주를 위해서 올 하반기 1기 신도시별로 이제 선도지구를 1개 이상씩 지정을 하고요. 네. 12조 원에 달하는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서 개발 자금을 또 이제 원활하게 돌려주고 또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세난에 대비해 이주 단지도 도시별로 1개씩 지정합니다. 박상우 교통부 장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의 대상으로 모두를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약 당초보다 한 3배 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오늘 대책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그동안 이 전세 사기 여파로 좀 타격이 컸던 이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비아파트 살리기에도 좀 정부가 나섰다는 점입니다. 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이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폐지된 비아파트의 소형주택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은 폐지하는 한편 또 이제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서 사업자들의 비아파트 공급 유인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소형주택을 도심에 공급하는 한편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또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을 당겨서 공급난에 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박 장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도심 내에 다양한 소형주택이 작년의 실적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2만 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연내 14만 호가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소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 2만 호 정도의 신규 택지를 새롭게 찾아내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특이한 것이 미분양 대책이 나왔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 악성 미분양이 좀 심각하지 않고 따라서 이 특별한 지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좀 태형건설 사태에 영향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시공 능력 순위 16위의 건설사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이제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이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아예 공공기관인 LH가 사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또 이제 건설업계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적기에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것은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이제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재건축을 포함한 이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단지 안전진단 기준이 엄격해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한 부담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또 급등한 공사비나 또 고금리 같이 이런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1기 신도시 개발 역시 지구별로 좀 용적률도 다르고 또 사업성도 천차만별인데 인허가만 빨리 내준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고요. 비아파트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과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렸다가 난개발은 물론 지금의 이제 빌라왕 사태까지 불거졌던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후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 CES 2024 개막에 맞춰 현대차 그룹이 5인승 도심 항공 모빌리티 기체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자동차도 변신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고 옆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모빌리티의 미래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정원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벽이 거치고 8개의 로터를 장착한 UAM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CES 2024 개막과 함께 현대차 그룹의 미국 UAM 법인 슈퍼널이 공개한 5인승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입니다. 지난 2020년 초기 모델이 공개됐고 4년 만에 실물에 가까운 기체가 등장한 겁니다. 현대차 그룹의 슈퍼널이 공개한 UAM 실물 기체입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종석을 포함해서 5명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체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당장 연내 운항 테스트 돌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혀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기체를 개발을 하는 거니까 항공 쪽에서 보면 거의 혁신입니다. 아이오닉이 부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가 하면 옆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본 자동차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4개의 바퀴에 각각 모터를 탑재해 자유로운 구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해왔던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 이 코너 시스템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른 겁니다. 운전석은 그대로인데 차량 뒷부분이 갈아 끼워집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동차가 사무실, 캠핑카 등 다양한 형태로 변신합니다. 기아가 이번 CES를 통해 첫 공개한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콘셉트입니다. 기아는 기존 PBV의 개념을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고객 중심의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여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ETF가 승인됐다는 가짜 뉴스로 인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당국이 계정이 해킹됐다며 곧바로 승인 사실을 부인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짧은 시간 동안 급등락하며 요동쳤습니다. 먼저 박찬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6시경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인 48,0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증권이 공식 계정은 해킹됐고 현물 ETF 승인 여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자 비트코인은 45,000달러 선까지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증권위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소동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지배적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현물 ETF 승인과 오는 4월 반감기에 힘입어 내년 중순까지 4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터드는 비트코인으로 최대 1천억 달러에 달하는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 최대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6,400만 원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해킹 사태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 think approval is inevitable. There's nothing left to decide. That's a potential significant change across finance, not just in the crypto space. 다만 투자자 보호를 강조해온 증권위가 이번 해킹 소동을 명분삼아 현물 ETF의 승인을 또 한 차례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가능성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정확하게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모두 지금 기한이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해서 SEC의 어떤 승인 여부를 답해야 하는 최종 기한인 건데요. 네. 근데 결국은 사실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장에서는 좀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SEC가
아까 말씀드린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그 내놓은 현물 ETF 말고도 네. 다른 ETF까지도 일괄적으로 좀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11건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되면 운용사들 간의 좀 형평성을 고려한 결론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만일에 이제 이렇게 모든 운용사의 어떤 상품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면 각 운용사들이 사전 준비에 좀 속도를 냈던 만큼 이번 주 내에 어쩌면 ETF 거래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 승인이 될 경우 어떤 파급 효과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ET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그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품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직접 통하지 않아도 주식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 실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몰리면 이 자본시장 그리고 또 가상자산 시장에 모두 유동성이 좀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네. 업계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 자금 유치를 위한 보수 비용 낮추기 등 이 마케팅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투자자 관심이 크게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미 뭐 비트코인 채굴 기업 같은 경우에 이 주식 거래량이 좀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좀 수요 증가에 대한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또 나중에는 기관이 좀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기관 중에서도 좀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그 분야들은 아무래도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리고 또 미국 퇴직연금 그리고 또 IRA 같은 이런 자금들이 좀 관심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승인이 늦어지거나 일부만 되거나 아예 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승인이 안 되거나 또는 지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현재 한 4가지, 3가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전부 승인 또는 이제 부분 승인 아니면 전부 미승인 되는 경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1개가 아니고 11건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미뤄지더라도 차츰 이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신청건의 기한이 10일이 아닌 또 2월 그리고 또 3월에 또 있기 때문에 이때 승인이 된다면 한 1분기 내에는 좀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일단 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번 현물 ETF 사건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출렁였거든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대해서 아직은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어떤 민주당이 다수인 어떤 SEC 특성상 이제 가상자산을 부정적으로 보이는 좀 민주당 소속 게리 캔슬러 위원장의 의견이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하지만 보고서 직전에 이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그 예측이 우위를 점했다는 게 알려지자 좀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 좀 시장 예측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주목을 받다 보니 앞서 본 리포트처럼 이제 가짜 뉴스가 시장을 좀 들썩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미뤄질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고 만일에 승인이 되더라도 이 영향을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전 세계 바이오 업계 최대 행사 중 하나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존 림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올해도 세계 1위의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주가가 아직 저평가돼 있다며 주식을 사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전 세계 8천여 명 투자자와 600개 바이오 기업이 함께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현지 시간 9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GSK, 로슈,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는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순으로 일자가 정해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발표 순서는 행사 2일차. 지난해에 비해 하루 앞당겨진 순서입니다. 졸림 대표는 발표를 통해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실적 달성의 주요 성과로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의 주 원인은 위탁 개발 생산과 관련한 큰손 고객사 확보. 실제로 상위 글로벌 빅파마로 불리는 20곳 중 14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 누적 수주액은 15조 원을 넘겼습니다. 졸림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은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 불리는 항체 약물 접합체 분야 생산시설 건설로 2025년은 5공장 완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 주식을 사시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증권가는 ADC 시장 확대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련 추가 수주가 주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토스 운영사 비바 리퍼블리카가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에 나서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했습니다. 이월드는 계열사 이랜드가 토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스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전자인증과 하나투자증권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토스는 어제 상장주관사 입찰 제안서 제출을 마감했습니다. 미래에셋과 삼성, KB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의 몸값은 15조 원에서 20조 원대까지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쟁 관계인 카카오뱅크의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3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높은 몸값에 증권사들의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토스는 증권사별로 경쟁 PT를 거치고 주관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다만 이 토스 관계자는 상장 시점에 대해 향후 시장 상황을 살피고 최적의 타이밍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사 이동통신사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 3곳이 모두 순항 중입니다. 오늘 세종텔레콤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찍더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 X 그리고 마이모바일 등 3개 법인에 대해 모두 적격 판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 경매는 오는 25일 시작하는데요. 이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쓴 곳이 제사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후보자로 선정돼도 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판정으로 새로운 기간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게 아니라 주파수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2024가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는데요. 이번 CES의 주제는 All Together, All On입니다. 모든 기술과 산업이 모여서 인류의 문제를 혁신 기술로 해결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혜주로 단연 AI를 꼽고 있습니다. 그중 기기에 AI 서비스가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로 분류되는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칩셋 미디어, 퀄리타스 반도체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오토에버 등 국내 기업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CES 2024를 관통하는 핵심 기조가 모든 산업의 AI화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반도체 업종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이 주가가 선반영된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